예, 기획재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예. 제가 기분을 먼저 좋게 해드릴까요? 나중에 예. 좋게 해드릴까요?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지난 4월에 그 유엔 인권 고동 판문관실에서 그 물과 위생의 인권 관련한 유엔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제가 특별 전문 자문위원으로 초대되어 갔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세계에서 그러니까 20명을 초대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초대되어 가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사실 물과 위생 관련한 인권을 끌어내는 데는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우리 부산을 자랑을 했습니다. 뭘 자랑을 했느냐면, 사실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부산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정말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예산학교,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예. 관이 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관이 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관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우리 부산시의 예산학교를 자랑을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자랑을 해놓고 보니까 이거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에도 있는 겁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는 정부의 입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학교 운영하는 거, 시민 대상 예산학교 운영하는 거. 전국적으로 예산학교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네. 시에서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아주 광역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네. 찾아가는 예산학교에서 권역별로 네. 이렇게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았으면 제가 더 자랑을 했을 건데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제가 왜 그 자랑을 또 더 열심히 했느냐면, 지난 13년 말에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 예산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걸 제가 그때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 예산학교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제가 자랑을 했었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학교를 꼭 정말 제대로 된 예산학교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제가 부산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유엔에 가가지고. 예.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우리 부산시 부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채 관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부채 규모, 그리고 감축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결산 시점에 확인을 해보니까 13년도에 우리 부채 원래 감축 목표액이 13년 중기재정계획 35페이지에 보면은 536억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 시점에 와서 보니까 324억이거든요. 그래서 감축 목표액의 60.5% 정도밖에 지금 달성을 못했는데, 이렇게 목표 달성이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네. 부채가 전국적으로 볼 때 이제 광역시의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네네. 이제 광역시가 수도권에 대비해서 네. 각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부에 의해서 선행적으로 되었고, 네. 근데 이제 지방 광역시들은 그런 인프라들을 이제 자치단체 자체 역량으로 해왔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서 10년 내지 20년 정도 인프라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는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부채가 많이 생겼고, 특히 이제 광역시들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대형 국제 행사도 개최를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는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서 지금 사실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30조 이하로 전체 예산 대비해서
29.3%까지 낮췄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이제 중기 재정 계획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뭐 그런 근데 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12년도 중기재정 계획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12년도 중기재정 계획 31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13년 감축액을 551억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또 13년대 세운 중기재정 계획에 보면 그것보다 한 15억 내려서 지금 536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조차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8, 90% 정도면 모르겠는데 60% 되다. 반 조금 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어떤 이유인가, 어디서 이렇게 이 목표 미달 원인이 있는가, 혹여라도 뭐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천재지변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한다 해도 그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천재지변일 때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의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부채를 감축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예상되어진 일인데 그럼 중기재정 계획 자체가 이 헛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네.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네네. 사실은 그 재정의 건전성을 가장 초점에 두고 네. 중기 재정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막상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네.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많고 또 네. 시가 당장 수행해야 될 사업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그런 이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시급하게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가치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조금 이제 당초 목표만큼 이제 부채를 못 갚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생각했던 그런 재정 건전성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뭐 포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가치는 좋은데 예. 그 가치가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가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재정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가치만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을 감안한 가치일 때 그게 가치로서 또 정말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12년도에는 목표액보다 사실 초과 달성했거든요. 예. 69억인가 초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목표를 좀 작게 잡았던 측면이 있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작게 잡았는데 왜 13년도에는 지금 그야말로 이루지도 못할 목표를 그렇게 더군다나 60%밖에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지금 16년도까지 그 부채 부담을 25%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하면 예.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라면 과연 가장 가까이 우리 14년에 지금 627억을 감축 목표로 잡아놨는데 이거 이룰 수 있을까 걱정되고 16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25%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과 광역권의 광역도시의 어떤 도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재정 관계가 뭐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중기재정 계획 자체가 그야말로 이상적인 어떤 계획이지 현실을 반영한 계획은 아니고 결국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 아니라면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중기재정 계획을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중기재정 계획 혹시 어디에 이렇게 공개되지 않나요? 중기 재정 계획은 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우리 부산시 어떤 재정 부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봤을 때 과연 이걸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라는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과 관은 아까 예산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려면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정에 대한 신뢰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빚이 있으면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갚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조금 미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40%, 39.5%면. 그래서 이 부분은 곧 우리가 15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또 14년도부터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때는 반드시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중기재정 계획 그리고 부채 감축 목표액을 좀 명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 네. 지금 당선인께서도
임기 중에 매년 네. 1,000억 이상의 네. 지방채를 감축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공약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봐서도 네. 저희가 지금 부채 비율이 그 전체 예산 대비 29.3%입니다만은 25%가 정부가 정한 예산 건전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기준까지 조기에 달성할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기재정 계획뿐만 아니라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게 근데 저는 걱정을 하는 부분이 지난 그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36억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감축이 된다. 어떤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감축이 되고 어떤 사업에서 어떤 부분을 그야말로 허수를 없애서 감축을 한다. 어디를 긴축 재정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사실은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실행 가능성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 때 제가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축 내용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13년까지는 그랬다 치고 14년도에 우리 627억 감축 목표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6월 말이니까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산 집행에. 예. 6개월이 지났다면은 이제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감축을 한다라는 내용이 저는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어떤 사업에서 예산은 구체적으로, 예.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에서 감축하는 게 아니고 네. 예산은 이제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는데 네. 세입은 저희가 기체를 한 게 세입으로 들어가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상환하는 게 세출로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부채를 감축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새로운 기체를 하는 것보다 갚는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그 기체를 4,900억을 하는데 네. 5,527억 원을 갚기 때문에 그 차이가 627억 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면, 예산 내 예. 네네. 예산 세입과 세출에 그렇게 편성을 네네.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준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015년이나 예. 16년 이후에 있어서도 네. 이후에 있어서도 감축하는 방식은 어떤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기체하는 기체의 금액을 일정 정도로 통제를 해서 그걸 지키게 그렇죠. 되면 재정이 예.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걸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산 채무가 줄어드는 알겠습니다. 게 예,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재정관님 지금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빚이 늘어난 이유가 사실 빚은 필요하면 뭐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네, 빚을 그렇습니다. 내지 부채를 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채를 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도 돈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정 부분 부채를 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의 예. 기체를 네. 세입에 잡고 예산을 네.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저희가 그 기체 지방채 발행을 네. 일정 정도 통제를 하면 네. 세출 예산도 그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일정 방식으로 정도라는 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1년에 뭐 50억인가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게 4,900억 기체를 했는데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봐야 됩니다만 한 4,500억 정도 선에서 기체를 통제를 한다면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기체를 하면 3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3년 근분 네.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체를 통제를 하면 상환액은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차액만큼 이제 부채가 줄게 줄어든다.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예.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한 4,500억 정도를 기체를 한다면 매년 1,000억 정도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계산을 뭐 13년도에도 안 했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 감축 목표가 60%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사실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어쨌든 우리는 16년까지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채 25%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정관님. 예. 하실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목표를 얼마로 잡는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는 분명히 16년까지 부채를 25% 선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새 시장님의 공약에 보면은 임기 내 부채를 20% 선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예. 임기 내라면 18년까지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18년 예. 2월 말입니다. 예. 16년에 우리가 25%를 이야기했는데 18년까지 20% 가져가겠다.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새 시장님의 공약에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중앙선관위가 예산 추정치를 냈습니다. 얼마인지 아시죠? 예. 15조 3,760억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기존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 부채 규모가 이렇고 16년에 가서야 우리가 25%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방금 재정관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소신 사업을 안 하실 수는 없고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임기 내라면은 앞으로 4년간인데 15조 3,760억이 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8년까지 부채가 20% 규모로 감축이 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 교육감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죠. 아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하는데 우리 시도 같이 협조하기로 새 시장님이 약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15조 3,760억에는 이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청 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물론 뭐 새 시장님이 국비를 확보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부산시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감과의 약속도 그렇고, 이랬을 때, 우리 재정관님이 정말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채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보다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더 크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님? 뭐 대체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네. 그 시장님 공약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15조 또는 이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하는 13조 정 이런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건 네, 추계고 네. 네. 실제로 임기 내에 이루어질 네. 것과 또 임기 이후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체가 4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전반적으로 재정부서에서 저희가 계략적으로나마 이제 개별적인 사업들을 재정 타당성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재정 수행 역량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많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네네.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러면 제가 주로 말씀을 대부분이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사업 쪽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서 임기 내에 끝내는 사업도 있고 임기 네. 이후까지 계속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이 새 시장님 임기 안에도 그냥 계속되는 걸로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 시장님의 소신 사업이 있으시죠. 물론 뭐 그렇습니다. 예. 15조 3,760억의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6조 정도가 신공항 사업이고 8조 정도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에 유치되는 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재정 어떤 지출 부분이 발생하는 연도는 조금 더 뒤로 밀릴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8조 정도면은 매년 2조 정도의 예산이 발생하는 것이고, 물론 그 중에 뭐 국비를 60% 이상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비 부담은 전체 한 뭐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는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 시에는 새로운 어떤 재정 부담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어떤 부분을 제가 걱정하고 있는지는 재정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중기재정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이게 발표하고 그런 어떤 계획이긴 하겠지만 보여주기 위한 계획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네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네. 앞으로 이 시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네네.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네.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학교 예, 저도 이제 제가 6대에서 끝나고 저는 이제 시민의 자리로 순수한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면 예산학교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잠깐 모실까요? 예. 제가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은 보상경위원회에서도 뵙는 분인데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국장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저기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걱정도 하고 부탁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우리 환경에서 성면 퇴치를 위한 노슬레이트 네, 해체 및 처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조례도 발의를 했고, 예,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국비 확보도 뭐 매년 지난해부터는 거의 35, 6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있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숙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례도 무허가 슬레이트도 우리가 해체 처리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예산도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무허가 슬레이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붕을 철근할 수 있었는데 개량을 못 해주는 바람에 실질적인 해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숫자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합법적인 건물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건물보다는 무허가 슬레이트 건물이 3배 이상이나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건물이 지금 허가받은 건물, 법적으로 허가받은 건물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만여 동 정도 되는데 예, 사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향후 한 8년 후에는 거의 이 처리가 완료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것보다 두세 배 되는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고 두세 배가 되니까 4만에서 6만 돈 정도 되는데 이 무허가 건물 슬레이트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성면 퇴치를 한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본연이 지난해 언론에도 그런 인터뷰를 했었고 사실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임시 조치나 특별 조치를 취해서라도 무허가 건물에도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붕 개량을 하든지 아니면은 철거한 후에 그분들이 어떤 임시 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든지 이런 정부 차원의 임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건 단순히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대기 환경, 나아가서 건강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언론에도 인터뷰를 했고 우리 국장님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건의를 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2014년 한 해 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지금 정부 방침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양성화 이 기간 동안 우리 환경국이 정말 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서 꼭 이 한 해 동안 다 철거하고 개량을 못 해주더라도 올 한 해 양성화를 해야지만 앞으로 향후 7, 8년간 이 성면 슬레이트 지붕을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정책 자체가 건축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 국장님 혹여라도 이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정책이 우리 그 노후 슬레이트 지붕 무허가 건물의 지붕을 개량해주는 사업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정책관실하고 노력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우선 네. 이제 뭐 걱정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건축정책관실하고는 이 무허가 건물 양성화 홍보를 할 때 네네. 개별 가구별로 홍보를 할 때 이제 양성화되면 지붕 개량을 우리가 이제 철거비를 지원한다는 걸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해서 네. 개별 세대별로 쭉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환경국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건축정책관실 차원에서 할 때 예. 그게 이런 안내문을 같이 첨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그렇죠?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혹시 그거 이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 건축정책관실에서도 어쨌든 뭐 이 슬레이트 그 지붕을 가진 무허가 건물 이외에도 정말 양성화하는 건 필요한데 특히 이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좀 더 건축정책관실에서 해줬으면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단지 이런 홍보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중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건축정책관님 나와 계시죠? 예. 잘 좀 들어보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5월 16일 현재 이제 그 양성화 신고가 접수가 된 게 260건입니다. 네. 그 이제 이분들이 전체에 비해서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은 우선 이분들만이라도 개량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건축정책관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제가 네. 지난 상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4만 동 내지 6만 동 정도가 있는 무허가 건물에 올해 양성화가 안 되면은 그 건물은 그대로 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 손 못 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가는데 200몇 동 해가지고 그거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은 저는 환경국장님 이 슬레이트 없애는 데 대해서 그렇게 뭐 아주 열정적으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잠깐만요. 환경국장님 이야기는 이만큼 듣고요. 제가 우리 건축정책관님 잠깐만 좀 모시겠습니다. 예.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예, 정책관님 사실은 제가 환경동주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황을 좀 정책관님께 말씀드리고 들으실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녹주국장님부터 먼저 모셨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정책관실에서 좀 이 슬레이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예, 이제 그 서민들의 노후 주택 개량 사업을 이제 별개로도 추진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그런 사업을 할 때 특히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환경국에서 슬레이트를 그 이제 지붕을 개량할 때 지원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건축 정책관실에서 노후 주택 개량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하자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데 또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네. 양성화 관련해서 왜냐하면 올 한 해 양성화를 해야 내년 내후년에 우리가 그 확보되는 국비를 가지고 지붕 개량을 하고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지붕 개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성화가 올 한 해 예를 들어서 개량 그 치를 목표로 삼을 게 아니라 양성화치를 저는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관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부탁을 드릴게요. 이 슬레이트는 성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건 전 국민의 건강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면은 그냥 성면 사업은 보면 우리 환경녹지구 사업에서도 대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면은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만큼 이번 이 한 해에 우리 무허가 슬레이트 건물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냥 뭐 몇 채를 우리가 개량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성화 수치가 중요합니다. 올 한 해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한 시법이기 때문에 네네. 그 기간 안에 네네. 가능하면 많은 건축물들이 양성될 수 네네.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지금 성면에 대한 사업은 우리 부산이 거의 전국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성면이 우리 부산의 슬레이트도 그렇고 성면 공장도 그렇고 부산이 밀집 지역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 실국 간에 그야말로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잘 예,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천해 주시려고 봅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교통국장님 잠깐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예, 하십시오. 네네. 예. 나오셨나?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일단 제가 감사 말씀부터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 음향 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음향 신호기 그 보행등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전국에 이 음향 신호기 관리는 굉장히 큰 숙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설치율도 낮은 데다가 사후 관리,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후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국에 이 음향 신호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그 그룹이 시각장애인들인데 시각장애인들은 사실은 이 뭡니까 이 가로등 아니 뭐지 건너는 걸 뭐라 그러지 교차로 건널목 예 건널목을 걸을 때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건널 때는 사실은 목숨을 떼놓고 건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 이 음향신호기 설치율이 11.7%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 이 고장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막 말이 자꾸 섞이네요. 예. 지난 13년 그 4월인가 5월에 우리 교통운영과에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 시대에 전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이 교통신호등, 보행등 관련해서도 분명히 원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뭐 이런 전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기술은 모르지만 일단 생각을 해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원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격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유지에 대한 수리 고장 어떤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 의원님 말씀하신 네네. 대로 음량 신호기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지금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그 10년도 그 ITS 대회를 거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저 기술만 개발되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음량 신호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을 지금 점검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고 듣기로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제가 보고를 잘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지금 시범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다행히 그 시스템을 저희 또 지역 내 업체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1억 5천을 해서 상임위에서 3억 5천4백을 상정을 했는데 얘기를 해서 또 1억 5천을 깎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사항을 가지고 예산의 문제지 지금 시스템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충의 방법에 있어서 그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병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 사람이 많이 다닌다든지 도로 폭이 넓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시스템 방법을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장님. 하고 그런데 병행적으로 해보도록 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설치는 해야 되는데 그 원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통신 장비를 붙인다고 해서 1개소 설치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추가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이 음향 신호기 그리고 교체하는 음향 신호기일 때는 반드시 원격 관리 시스템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을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계획이 세워지고 이 원격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전국에서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처음일 뿐더러 이거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아주 획기적인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보행에 있어서 안전이 담보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국장님 제가 보고 들은 대로 중장기 계획 제도를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 대리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지난 4년 의정 활동 동안 늘 교통 약자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6대 끝내고 7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